자, 이제 단원이 바뀌었습니다. 마지막 단원 3단원 함수고요. 뭐 앞에 내용하고 명제랑은 연계성이 좀 떨어지고요. 반면에 집합은 좀 필요합니다. 함수 가르치려고 집합 배운 거라. 자, 함수를 배우려면 우선 뭐부터 배우냐? 용어가 대응이라는 말부터 나와요. 대응은 뭐냐? 어떤 집합에 있는 원소를 다른 집합에 있는 원소랑 짝짓는 것. 이게 대응입니다. 그래서 별로 중요한 용어는 아닙니다. 쓰는 말이긴 한데 그냥 대응, 그냥 국어적으로 생각하시거나 쉽게 받아들여도 아 대응은 뭐다? 여기 있는 애를 저기 있는 애랑 그냥 연결시키는 게 대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중요한 거 이제 대응이고 그 다음에 이 대응을 수학적 기호로 나타내는 게 명제에서 배웠던 거랑 동일한 화살표인데 뭐 읽으실 때 뭐 이게 우리가 명제에서는 P 화살표 Q 있으면 P이면 Q이다 이렇게 읽지만 얘를 갖다가 뭐 X이면 Y다 이렇게 읽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죠? 요거 읽으면 이제 X를 Y에 대응시킨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고. 자, 중요한 거는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함수입니다. 함수. 그럼 함수는 뭐냐? 함수는 우선 집합이 두 개가 있어요. 집합이 두 개가 있는데 그 두 개의 집합에서 한쪽에 있는 원소를 다른 쪽에 있는 원소에다가 위에서 배운 것처럼 대응을 시키면 돼요. 짝을 지어주면 돼요. 근데 그냥 짝 지으면 함수냐? 그게 아니고요. 중요한 말은 어떻게 짝을 지어야 되냐? 그거를 보셔야 되는데 어떻게 짝을 지어야 되냐? 오직 하나씩 짝을 짓는 게 함수입니다. 오직 하나씩 대응시키는 게. 한쪽 X라는 집합에 있는 거를 Y라는 집합에 있는 원소로 짝을 지어줄 건데 오직 하나씩 짝을 지어줘야 된다고요. 조금 더 이해하기 좋게 저렴하게 표현하면은 X라는 집합이 있고 Y라는 집합이 있어서 벤 다이어그램으로 봤을 때 여기에 있는 원소를 이쪽에 있는 원소를 이렇게 화살표로 짝을 지어줄 건데 함수가 되려면은 얘네들이 요 X라는 데 있는 애들이 오직 하나씩 대응된다는 거는 오직 한 방씩만 나가면 돼요. 화살표가 오직 한 방씩만 나가면 된다고요. 한 방씩만. 그럼 함수입니다. 그거를 이제 정확한 수학적 표현으로 뭐라 그런다? 오직 하나씩 대응된다고 하는 거고 그냥 뭐 쉽게 얘기하면은 그냥 한 방씩 쏘면 됩니다. 한 방씩 쏘면 돼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함수를 판단하실 때에는 얘가 함수인지 아닌지를 볼 때는 여기는 볼 필요가 없다. 뭐만 보면 된다는 거야? 쏘는 애가 한 방씩 쐈는지만 보면 돼요. 그럼 한 방씩 쐈다 안 쐈다라는 거는 안 쏜 애가 있으면 되냐? 안 돼요. 두 방 쏜 애가 있으면 되냐? 안 되는 거고요. 오직 한 방씩 쐈다는 거는 말 그대로 다 한 방씩 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이제 함수라고 합니다. 함수의 정의입니다. 이때 얘를 기호로 우리가 뭐라고 쓰느냐? 지금 우리는 이제 X라는 집합에서 Y라는 집합으로 대응되는 함수거든요. 그래서 기호로 이렇게 large X 화살표 large Y 쓰고요.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함수는 우리가 이제 뭐 방정식에서 미지수를 통상적으로 X를 많이 쓰듯이 다른 것도 쓰잖아. 근데 경우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얘도 다른 애들 쓰지만 일반적으로는 함수 영어로 뭐예요? 그런 거나 해야지 뭐 수학은 모르고 영어로 함수가 팩토리얼이라고요? 무식한 놈 같은 거 뭐예요? 이것도 모르네? 뭐 정말 모르는 거야? 영어로 함수가 뭐예요? 펑션이죠 펑션. 그래가지고 이니셜 따다가 F라고 이렇게 씁니다. 아무튼 근데 F만 쓰냐? 안 그렇죠. 주로 또 F 있으면 또 뭐 써요? 함수. 뭐 G 많이 쓰고요. G 있으면은 뭐 H 쓰고요. H 있으면 뭐 I 쓰고요. I 있으면 P 쓰고 많이 씁니다. 알겠습니까? 주로 FGH에서 많이 끝나긴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쓰고 의미는 뭐다? F라는 함수가 X에서 Y로의 함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읽을 때는 F 땡땡 X 화살표 Y 좀 없어 보이긴 한데 그죠? 땡땡 뭐라고 읽어요? 기술 시간에 이런 거 안 배우냐? 안 배워요? 도대체 뭘 배우는 거야? 학교에서 땡땡 뭐라고 읽어요? 컴퓨터의 자판에 보면 이 땡땡 표시 있잖아. 옆에 이게 땡땡 표시 컴퓨터에
이런 것도 가르쳐야 돼 수학 시간에? 아이씨 어? 뭐? 콜론이라고 했죠. 콜론 자 됐고요. 자 나머지 있어? 콜론이라고 했고 왜 이것도 있잖아. 이건 뭐라 그래? 이건 세미콜론이라고 하죠. 근데 이런 거 저 정보 시간에 이런 거 안 배우냐? 그래요? 그럼 이거 어디서 들었어 넌 이거? 콜론 이런 거 어디서 배웠어? 코딩할 때 배운 거야? 그래요? 코딩 좀 하세요 나. 자 됐고요. 그래서 함수입니다. 함수 나머지 외워보시면 되겠고. 자 함수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내가 딱 묻는 순간 자기가 알아서 눈에 가림막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가려져야죠. 함수냐 아니냐 물어봤을 때 이만큼만 보면 되죠. 아니죠? 기죠? 그죠? 그러니까 자꾸 뭐 이제 뭐 여러분이 이런 거 틀리진 않겠지만 주로 함수 처음 배우는 애들이 많이 틀리는 게 함수 중에 예를 들어 뭐 이렇게 있어. 함수 중에 이렇게 x, y 있는데 1, 2, 3, 4, a, b, c, d 있는데 이렇게 대응한 거 주면 이거 함수냐 아니냐 이런 거 물어보면 또 아니라고 하는 애들이 있어. 왜? 그냥 왠지 막 몰려하니까 여기만 보면 된다고. 여기만 보면 알겠죠? 이거 함수죠? 무슨 함수예요 정확하게? 뭔 함수? 뭐라고? 못 들었어. 얘네들은 이상한 애들이야 진짜. 내가 아니 틀렸다고 한 게 아니고 못 들었다고. 상수함수 뭐라고 얘기했던 거야? 딴 얘기한 거야? 상수함수라고 얘기한 거야? 뒤에서 배우는 상수함수죠. 참고로 뭘 코딩하고 좋다고 저러고 있어. 자 됐고요. 자 그럼 함수라는 게 함수라는 걸 이야기하려면은 집합이 두 개는 있어야 되네. 근데 그 두 집합을 비교해 보면은 집합 하나는 쏘는 애고 하나는 맞는 쪽이죠. 자 우린 쏘는 쪽 집합을 뭐라 그러냐? 정의역이라고 해요. 맞는 쪽 집합을 뭐라 그러냐? 공역이라고 해요. 근데 아까 봤다시피 공역에 있는 애들은 다 맞아야 돼요? 함수면? 아니잖아요. 아까 봤잖아. 맞는 애 있고 안 맞는 애 있잖아. 그럼 그 맞을 애들 중에서 실제로 맞은 애들이 있을 거 아니야. 걔네들을 갖다가 모아놓은 집합이 치역이라 그래요. 세 가지 용어. 별거 없죠. 정의역, 공역, 치역. 치역은 공역의 무조건 부분집합. 치역을 갖다가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면 뭐라고 쓸 수 있겠냐? 치역을 앞에다가 뭐 써야 돼요? 조건제시법? 고치지 말고 공부를 합시다. 뭐 써야 돼요? 아니 조건제시법 원래 앞에다가 못 쓰는 거야. 미지의 세계로 저걸 보내버려야 되는데. 원소의 모양을 쓰라 그랬죠. 그럼 치역이라는 거는 원소의 모양이 뭐냐? fx예요. fx. 옆에다가는 뭐 쓰라 그랬어요? 조건 쓰라 그랬어요. 조건은 뭐냐? 요 x를 어디서 갖다 써라? 정의역에서 갖다 써라. 이 조건이. 이게 치역이에요. 뭐 꼭 이렇게 만들 줄은 모르더라도 적어도 이렇게 나오면은 치역인 줄은 아셔야 돼. 왜냐면은 문제 중에 한글로 친절하게 치역이라고 안 주고 이렇게 주기도 하거든. 치역을. 그러니까 맨 땅에 만드는 거는 부담스러우면은 적어도 봤을 때 아 이거 치역이구나 아셔야 되겠고. 뭐 배경 지식으로는 이런 거예요. 왜 정의역이냐? 함수가 정의되기 위해서 필요한 집합이다 해서 정의역이에요. 응? 뭐 둘의 중요도를 이야기하는 게 조금 뭐 애매하긴 하지만 쏘는 애하고 맞는 애하고 누가 중요해 지금? 누가 중요해? 쏘는 애가 중요하잖아. 그래서 얘를 정의역이라고 부르는 거고. 근데 그렇다 그래서 쏘는 놈만 있으면 함수가 되냐? 그건 아니잖아. 맞을 애가 있어야지 쏠 거 아니야. 맞을 애가 없으면 안 쏘는 거 아니야. 그래서 함수가 정의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정의역. 걔랑 같이 존재해야 된다 그래서 공역. 그리고 치역이라는 건 여러분이 아까 봤다시피 원소의 모양이 fx. fx로 우리가 한국말로 뭐라 그래? 세 글자로? 그렇지. 함수값이라 그러잖아. 값, 치, 값어치. 네? 그 값의 집합이다 해서 치역.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냥 배경지시. 됐고요. 뭐 여러분 중에 설마 이런 거 뭐 이게 그런 사람 있겠죠. 여기는 뭐 없겠지만은 주로 이제 치역이나 정역이나 공역 쓰라는 문제가 있긴 있거든. 간혹 뭐 그냥 쉽게 수행이나 이런 데 나올 수도 있고. 그럼 다 역자 들어가는 건 다 집합이에요. 집합교 안 하시면 무조건 틀려요. 알겠습니까? 집합교 안 하시면 가끔 치역 쓰라 그러는데 이런 거 치역 쓰라고 하는데 BCD 이렇게 써놓은 애들 있어. 답에다가 이런 거 치역 쓰라 그럴 때 BCD 무조건 오답이에요. 응? 지가 이렇게 하면 채점하죠. 이렇게 해서 동그라미. 자, 이러면 틀린다고. 알았어요? 고치셔야 돼. 됐고요. 자, 서로 같은 함수. 자, 이제 함수가 뭔지는 배웠습니다. 그러면 함수가 두 개가 있는데 둘이 같대요. 두 함수가 같으려면은 뭐가 같아야 될까? 이거에 대한 건데 우리가 뭐 똑같은 느낌으로 배운 게 앞에서 집합이 있어요. 안 배워도 아는 게 두 집합이 같대요. 뭐가 같은 거예요? 들어있는 원소가 똑같으면 같은 거잖아요. 두 함수가 같대요. 뭐가 같겠어요? 대응되는 게 같으면 같다 그러겠죠 아마. 그죠? 아니 예를 들어서 여기 X 벤 다이어그램이 있어요. 1, 2, 3, 1, 2, 3, 1, 2, 3, 1, 2, 3 이렇게 있는데 얘는 이렇게 대응되고 얘는 이렇게 대응돼요. 같은 함수라고 할래? 이걸 누가 같은 함수라고 할까? 같다고 안 할 거거든. 그럼 왜 아니라고 할 거냐? 이야기를 해보면 2라는 놈에 대해서 함수값이 달라. 3이라는 놈에 대해서 함수값이 달라. 그래서 같은 함수가 안 되는 거거든.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같은 함수는 뭐가 돼야 되냐? 정의역에 있는 애들이 다 동일한 함수값이 나와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정의역에 있는 임의의 원소에 대한 뭐 말은 이렇게 썼지만 한글로 읽으시면 정의역에 있는 임의의 원소에 대한 뭐가 같다? 함수값이 같다. 그러면은 서로 같은 함수예요. 너만 안 쓰고 있는데? 아이씨, 분위기 좀 파악 좀 하지. 참. 물론 정확하게 우리는 또 이제 이 정도는 다 아실 거니까 정확하게는 얘가 깔려야 돼요. 정의역 공역이 같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는 서로 같은 함수냐 아니냐를 판단하시려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정의역 공역이 같은지인데 이거를 잘 건드리진 않다 보니까 주로 계산 문제 할 때는 다 이걸로 풀리긴 하는데 계산 문제가 아닌 여러분이 어떤 개념을 공부하시고 익힐 때에는 이게 체크가 돼야 돼요. 나중에 뒤에 가가지고 왜 같은 함수냐 다른 함수냐 물어볼 거야. 여러분 이걸 대답을 할 수 있으면 돼요. 우리 어차피 한 바퀴 돌았으니까 미리 해볼까요? 뒤에 가면 또 얘기는 하겠지만 니네가 뒤에 가서 유리함수 가면은 이런 걸 배워. 했지 우리 그러고 보니까 방학 때. 방학 했잖아. 방학 때 썼잖아. 노트에도 내 종이 썼잖아. 그러고 보니까 다 썼잖아. 자 fx가 있어. x 빼기 1이야. gx가 있어. x 더하기 1분의 x의 제곱 빼기 1이야. 둘이 같은 함수냐 다른 함수냐 이런 걸 물어봐. 근데 이게 약분하면은 x 빼기 1 맞잖아. 맞아요? 그럼 같은 함수냐 다른 함수냐? 같은 함수야 다른 함수야? 다른 함수야. 그럼 왜 다른 함수라고 얘기를 해야 되냐? 그때 왜 다른 함수야? 뭐라고? 왜 다른 함수야? 공부해. 왜 다른 함수야? 그래요. 정의역이 다르잖아. 얘는 정의역이 뭐야? 모든 실수. 얘는 정의역이 뭐야? x는 마일이 아닌 모든 실수. 서로 같은 함수 되려면 1차적으로 정의랑 공부터 같아야 된다고. 정의역이 다르다고. 그러니까 애초에 다른 함수야. 실제로 얘를 그래프를 그려보시면은 얘가 이거라면은 얘는 이거죠.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그래서 다른 함수고요. 그래서 고를 때 이 개념이 필요한 거죠. 계산할 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왜 다른 함수냐? 정의역이 다르니까. 이 똑같은 게 여러분이 대수 가면은 로그 가면 또 나오고 계속 나오는 거야. 자,
그렇고요. 계산 문제 할 때는 주로 이것만 갖고 문제 푸시면 되겠고 넘어가서 가자. 함수의 그래프입니다. 여러분이 뭐 이제 함수의 그래프, 뭐 2차 함수의 그래프, 뭐 이런 거 많이 그려봐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함수의 그래프는 뭐래요? 함수의 그래프라는 거는 집합이네. 아, 그래프는 집합이었어. 알고 봤더니 그림이 아니고 집합이었어. 그림이 아니고 그래프는 실제로 집합이고 어떤 집합이야? 그 함수의 x의 값에 대한 함수 값을 순서상으로 갖는 집합이었던 거야. 우리는 그 그래프라는 집합을 기하학적으로 나타낸 게 니네가 알고 있는 그 그림이야. 그래서 엄밀하게는 니네한테 내가 예를 들어서 fx가 x의 제곱이야. 이거의 그래프는 뭐니? 원래 그래프를 그려라 이런 말도 엄밀하면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왜? 그래프를 그려라, 집합을 그리라는 거거든. 그래서 원래는 정확한 표현은 이놈의 그래프의 기하학적인 표현을 나타내라. 이게 그래프를 그리라는 소리거든. 근데 매번 그럼 그렇게 쓰냐? 안 그래. 이제 앞으로는 그래프가 뭔지는 배웠잖아. 그래프를 그림으로 나타낸 거를 기하학적 표현이라고 해. 앞으로는 그냥 그래프를 그려라, 그래프를 나타내라. 그러면 다 기하학적 표현을 나타내라는 걸로 아시면 돼. 알겠어? 됐고, 중요한 거는 이미 알고 있는 거지만 함수가 이렇게 있어. 함수 위에, 이게 함수가 y는 fx인데 이 함수 위에 a, b가 있대. 근데 이미 아는 거야. 중학교 때 함수 위에 a, b가 있다. 그럼 어떻게 하냐? 대입하면 돼. 대입했을 때 등식이 성립하거든요. y 자리에다가 y 좌표, x 자리에다가 x 좌표 대입하면 되는 거거든. 그렇게 이미 알고 있었거든. 그게 왜 그런 거냐? 알고 보니까 이 그래프라는 놈 위에 있는 점들은 싹 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거든. x값과 그놈의 함수값으로 만들어진 거니까 얘가 그래프 위에 있다는 거는 실은 a, fa였던 거야. 그래서 우리는 fa가 b라는 등식을 세워서 풀었던 거고. 알겠어요? 자, 정리 결론은 뭐야? 이미 다 아는 내용이겠지만은 어떤 함수의 그래프가 있잖아. 그거 위에 어떤 점이 있다고 하잖아. 그럼 우리는 함수 관계식에다가 대입하면 성립한다. 아시면 되는 거야. 됐지? 그래프예요? 그래프예요. 알겠어요? 점만 찍어놔도 그래프라고. 함수냐 아니냐 이제 이거를 판단해야 되는데 앞에서 벤 다이어그램 있을 때에는 함수냐 아니냐 뭐만 보라 그랬어? 여기만 보라 그랬잖아. 마찬가지죠.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데 함수인지 아닌지 확인하래. 뭐만 보면 돼? x만 보면 돼. 그죠? x만 보고 한 방씩 쐈는지만 보면 된다고. 그럼 이렇게 돼 있으면 이제 그래프냐 아니냐? 그래프야 아니야? 그래프냐 아니냐가 아니고 자, 함수야 아니야? 함수냐? 자, 함수야? 아니죠. 왜? 아니 x가 여기는 지금 두 방 쐈네. 두 방 쐈잖아. 함수값 두 개 아니야. 그게 두 방 쏜 거 아니야. x가 여기 있으면 안 쐈네. 그잖아. 함수 아니죠. 그지? 벤다이어에서는 여기만 본다면 그래프에서는 x축 x값들을 보시면 되는 건데 이거를 좀 몇 번 해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되냐? 결국엔 지금 따져봤다시피 함수의 그래프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거는 x값 임의로 하나 딱 잡았을 때 거기에서 함수값 몇 개 나오나 보면 되는 거거든. 그럼 이거를 해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어떤 선을 긋게 돼? 세로선을 긋게 돼. 그래서 세로선을 그어서 교점의 개수를 조사하면은 함수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겠네. 우리는 세로선을 갖다가 전문용어 수식으로 뭐라고 불러? 세로선을 수식으로 쓰면 뭐야? x는 k인 거지. 그죠? 됐어요? 함수예요? 자. 이 말 잘 보셔야 잘 읽어야 돼요. 노란색. 여러분 바이블이 잘 써놓은 건데 하지만 여러분은 이런 걸 읽어도 항상 여러분 스스로 대단한 능력이 있죠. 필요한 부분만 가지고 가는 좀 대단한 능력이 있죠. 봐요. 읽어볼까요? 자, 정의역의 각 원소 A에 대하여 직선 X는 A와
오직 한 점에서만 만나면 걔는 함수다. 결론이 이거거든? 저기 써있는 노란색이 형광펜이. 근데 우리 애들은 이걸 이렇게 읽어주고 알려주면 뭐라고 하냐, 아 x는 a랑 한 점에서 만나면 함수구나. 지 맘대로 이렇게 각색을 해버리죠. 만약에 보기에 있어요. 옳은 거 옳지 않은 거 고르래요. 기억니은 디귿리을 1, 2, 3, 4, 5번. 함수의 그래프는 x는 k와 오직 한 점에서 만난다.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틀린 말이야. 응? 틀린 말이야 틀린 말. 왜? 판례 읽었어. 판례 있잖아. 얘 함수야 아니야? 이거 함수야 아니야? 함수잖아. 그럼 여기다가 x는 k 그렸는데 교점에서 만나? 안 만나잖아. 그잖아. 그러니까 아까 뭐라고 써 있었어? 뭐라고 써 있었어? 정의역 안에 있는 애에 대해서 이 말이 있잖아 분명히. 근데 니네는 이런 말을 안 읽잖아. 이런 말은 안 보고 이것만 보잖아. 얘랑 한 점만 보잖아. 얘랑 한 점만. 그러니까 틀리잖아. 물론 이걸 내가 여러분들한테는 이거를 강조해서 가르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아직 공부가 좀 많이 안 된 친구들한테는 이거를 강조하진 않아. 걔들한테는 이것만 강조해. 야 세로선 그래서 한 점에서 만나면 그래프야. 함수의 그래프야. 이렇게 가르쳐 걔네한테. 나도 실제로 걔네한테 이런 것까지 잡으라고 하는 건 욕심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마다마다의 차이점은 있을 텐데 여러분은 조런 데다가 포커스를 맞추셔야 되겠고. 그래서 함수야 아니야? 아니죠. 함수야 아니야? 아니죠. 함수야 아니야? 함수죠. 검은색 보는 거야? 빨간색 보는 게 아니고, 그죠? 함수죠? 이게 무슨 함수예요, 참고로? 상수함. 이게 상수함수고. 여러분은 뭐 이런 거 다 알죠? 예, 그래프 있어요. 이거 함수야 아니야? 이거 아닌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가로선은 함수인 거고 세로선은 함수가 아닌 거죠. 됐고요. 여러 가지 함수는 잠깐 뒀다가 얘기가 너무 길어지니까 잠깐 문제 좀 보고 그리고 하겠습니다. 자, 이제 1번에 자, 투집합이 있어요. 대응이 함수냐 아니냐를 고르래요. x의 값이 하나씩 쐈냐 안 쐈냐 보면 되죠. 얘인데 y는 3. 함수냐? 함수냐? 함수죠. 상수함수라며. 미쳐버리겠네. 씨. 물론 여기서 y는 5라고 돼 있어. 함수야 아니야 그럼 얘는? 얘는 아니죠. 공역에 5가 없는데.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확인하셔야 되겠지만 얘는 함수죠. 얘 함수야 아니야? x 더하기 2? 함수죠. 다 넣어봐. 있나 없나. 함수야 아니야? 함수죠. 함수야 아니야? 함수죠. 저 함수 아니야? 누가 아니야? 아니네요. 미안해요. 자, 0이 있네요. 0이. 그죠? 0. 집중하라고 집중. 알았어? 얘 0 넣으면 없죠? 갈 데가. 얘도 0 넣으면 갈 데가 없죠? 자, 다음에 집합에서 치역을 구하래요. 치역을. 얘네가 이런 거 못하겠어요. 한 2번만 할게요. 2번만. 치역 구하래요. x에다가 마이너스 2 넣어요. 밑에다 넣어야 돼요. 마이너스 2 넣으면 빵이네요. 마이너스 1 넣어요. 밑에다가 넣어야 돼요. 마이너스 1 넣으면은 마3이네요. 0 넣어요. 위에다가 넣어야 돼요. 4예요. 1 넣어요. 밑에다가 넣어야 돼요. 마3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원소나열은 중복되는 거 안 쓰잖아요? 안 써요. 2 넣어요. 빵이에요. 안 써요. 그럼 답 이거겠죠? 그죠? 당연히 답은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되겠지만 순서 무시한다 그랬잖아. 상관없다 그랬잖아. 근데 만약에 학교 시험에 단답형으로 나왔어. 그럼 위에 거로 쓸 거야? 밑에 거로 쓸 거야? 학교에 단답형으로 나오면 뭐라고 쓰는 게 좋겠어? 밑에. 당연히 굳이 쓸 거면 이쁘게 쓰는 게 낫잖아. 굳이 쓸 거면. 그죠? 수학적으로 틀린 건 아니지만.
자, 정의역에 집합 x가 1하고 3입니다. 정의역이래요. 두 집합이 있는데 함수가 같대요. a, b 구하래요. 이렇게 됩니까? 뭐예요? f1하고 g1하고 같아야 되죠. f3하고 g3하고 같아야 되죠. 그죠? 니네는 이거 대입해서 푸는 거 영양가 1도 없으니까 그건 그렇게는 안 풀겠고. 자, 이거 잘 생각해 보시면 그러면 마치 이 얘기는 뭐야? fx는 gx의 실근이 뭐가 돼야 되는 거야? 1하고 3이 돼야 되는 거네? 맞아? 다시 말하면 fx 빼기 gx 는영의 실근이 1하고 3이 돼야 된다는 거네? 맞아요? 다시 말하면 fx 빼기 gx의 식이 인수정리를 하시면 x 빼기 1, x 빼기 3이 된다는 거네? 근데 이미 2차고 최고차항계수 1이니까 1만 쓰면 되겠지? 맞아요? 이런 걸 아셔야 되겠죠? 이렇게 풀라는 소리는 아니지만, 알겠지? 옆에 3-4번이 전형적으로 내신에서 이제 좀 잘 나오는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해보시면 안 되시면 맞겠습니다. 넘어가서 함수의 그래프냐 아니냐? 전면이 1번 그래프야 아니야? 함수야 아니야? 아니고 2번 3번 4번 아니죠. 그죠? 얘는 우리가 이제 아는 이제 원이긴 하죠. 도형이죠. 이거는 뭐예요? 참고로? 참고? 이건 뭐죠? 포물선. 이게 포물선. 니네가 하는 게 이것도 포물선, 이것도 포물선. 응? 이렇게 생긴 게 포물선. 이건 뭐야? 플라스크. 그림이죠 뭘시. 자, 뭐라고? 플라스크. 이게 어떻게 플라스크냐? 플라스크가 되려면 반쪽 아래라도 있든가. 그러니까. 4-3번에 그래프 찾으려는 건데 문기 1번 그래프야 아니야? 아니야. 2번 그래프야 아니야? 함수야 아니야? 자꾸 왜 그래프야 아니야? 함수야 아니야? 함수야 아니야? 맞다고? 아니라고? 이랬다 저랬다. 함수야 아니야? 맞아요? 자, 1번은 왜 함수가 안 돼요? 여기 때문에 안 되죠? 여기. 그죠? 얘는 함수죠? 이게 참고로 3차 함수 그래프입니다. 이게 참고로 3차 함수. 예, 함수냐 아니냐? 아니지. 그지? 권유현이 아니지? 네. 자, 그럼 권유현이 이렇게 했어. 에이, 그러니까 저런 티가 안 나네. 자, 이렇게 했어. 함수야 아니야? 함수죠? 그죠? 자, 이렇게 했어. 함수야 아니야? 아니죠. 그죠? 자, 이렇게 했어. 함수야 아니야? 함수야. 알겠지? 예. 나중에 수트 가면 많이 보는 그래프예요. 자, 얘 우선 함수죠? 함수인 건 함수인 거고, 이제 공부 좀 하신 분들은 이게 뭔 그래프인지 아는데, 이게 뭔 그래프야? 가우스 뭐? 어? 아니 그러니까 가우스는 기호 이름이고 가우스 함수식이 뭐냐 이거지? 왔던 뭐시기? 가우스 X 그래프입니다. 가우스 X 그래프. 가우스 X 그래프. 가우스라고 하시면 안 되는 게 가우스 X인지 가우스 X 제곱인지에 따라서 그래프가 달라질 텐데 가우스라고 하시면 어떻게 해요? 응? 이런 뭐 외우는 건 아닌데 공부 좀 해보신 분들은 이런 거 뭐 알아? 개뿔알기. 우리가 가우스 그래프 했나? 1학기 때? 안 했다고? 2반이 가우스를 안 했다고? 하지 않았어? 했지? 오씨 가우스 안 했어? 응? 했어? 나무 가우스
됐어. 아무튼 이렇게 생긴 건 뭐예요, 참고로? 이것도 알아? 우선 생겨먹은 게 가우스 느낌은 좀 나고. 그러니까 이런 건 여러분이 이제 그냥 학습의 정도지. 왜냐면은 니네한테 내가 이거 주면 이거 뭐야? 그렇잖아. 나오잖아. 2차함수라고 나오잖아. 그렇듯이 얘도 보면은 얘 뭐 아니 보면은 뭐라고? 절대값이. 내가 가우스라고 얘기했잖아. 이 그지야. 이거 이제 x 빼기 가우스 x. x 빼기 가우스 x. 외우는 건 아니고. 아무튼 가우스가 계단형이에요. 계단. 됐어요. 4개 배웁니다. 4개. 여러 가지 함수라고 해봤자 4개. 자, 여러 가지 함수 뭐 배우냐? 1대1 함수 배워요. 1대1 함수. 별로 분량 많지 않습니다. 여기 1대1 함수. 그 다음에 1대1 대응 배워요. 뒤에만 다르네? 그 다음에 얘네에 비해서 좀 약간 자잘한 순서대로면 항등함수랑 상수함수 배워요. 항등함수하고 상수함수. 지금 이게 제목이 여러가지 함수거든요. (1대1) 함수는 당연히 함수자가 들어갔으니까 함수겠죠. 그죠? 1대1 대응도 함수라는 거예요. 있죠? 함수의 이름 중에 하나인 거예요. 함수를 가리키는. 자, 1대1 함수입니다. 1대1 함수는 뭐냐? 그래서 함수가 있어요. f, x에서 y로 대응되는 함수가 있어요. 그때 정의역에 있는 원소 x1, x2가 있는데 얘네가 달라. 그러면 그놈의 함수 값도 달라. 이게 1대1 함수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한테 항상 1대1 함수를 가르칠 때 수식 외워야 돼요. 쓸 줄 아셔야 돼요. 그리고 한글로도 읽을 줄 아셔야 돼요. 한글로도. 1대1 함수는 한글로 정의가 뭐냐? x의 값이 다르면 함수 값도 다르다. 이게 한글로 얘기하는 1대1 함수의 정의입니다. 자, 아니다이면 아니다네? P이면 Q이다 꼴 아니야? 근데 아니다이면 아니다 아니야? 뭐 하고 싶어져요? 대우 하고 싶죠, 대우. 원명제 참이면 대우명제 참이니까. 대우명제 쓰면 뭐 되겠어요? fx1은 fx2이면 x1은 x2이다. 다시 말하면 함수 값이 같으면 x 값도 같다. 이 소리입니다. 주로 내가 니네한테 1대1 함수 수식으로 대봐. 그러면 이거 내라는 거야. 이거를 가르쳐주는 이유는 가끔 문제의 조건에 이렇게 나오기도 하니까 알아두라는 것 뿐이고. 됐어요? 1대1 함수입니다. 자, 1대1 함수의 그래프를 좀 확인을 해보죠. 함수의 그래프인데 1대1 함수의 그래프. x값이 다르면 함수값도 달라야 되거든요. 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어요. 1대1 함수냐? x값이 다르면 함수값도 다르냐? 이건데 1대1 함수야 아니야? 아니야. 왜? 잘 보니까 요런 데는 지금 x값이 다른데 함수값이 같잖아. 맞아요? 감이 좀 오죠? 이미 다 배우기도 했고. 그래프가 있어요. 1대1 함수야 아니야? 1대1 함수야. 1대1 함수라고. 그러다가 이렇게 되면 1대1 함수가 안 되는 거. 올라가다 내려갔잖아. 같은 데가 생기잖아, 그럼. 맞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1대1 함수의 그래프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어떻게 하냐. 자연스럽게 하다 보니까 얘는 1대1 함수가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되면 1대1 함수거든. 아니거든. 뭐 어떻게 판단을 하냐. 자연스럽게 하다 보니까 가로선을 그려서 점이 몇 개인지 조사를 한단 말이에요. 가로선. 가로선이 전문 수식으로 뭐예요? y는 x라고요?
그래서 그래프는 y는 k를 그려가지고 교점이 몇 개인지 보면 돼요. 한 개만 있는지 보면 되죠. 근데 얘도 정확하게 앞에 어디에서? 정의역 안에서. 그죠? 하나만 있으면 되죠. 근데 만약에 이 상황에서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이 정의역이 유리수나 실수나 이런 애들처럼 범위가 연속적이야, 정의역이. 그러면은 얘는 일반적으로 가로선을 그려서 교점이 하나밖에 안 잡히려면은 아무데나 그려서 그러려면 그래프가 어떻게 돼야 돼요? 그래프가 증가만 하던가 아니면은 감소만 해야 됩니다. 맞아요? 아까 안 됐던 이유가 턴에서 그런 거 아니야. 맞아? 근데 이거는 다시 얘기하지만 그 함수의 그래프가 정의역 자체가 연속적이어서 쭉 이어져 있을 때 얘기하는 거야. 응? 무조건 증가해야지만 그 저기 뭐야 1대1 함수냐? 그건 아니야. 만약에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 정의역이 여기 이거 3개인데 1대1 함수냐? 1대1 함수죠. 그잖아. 왜? x값 다르면 함수값 다르잖아. 1대1 함수죠. 근데 얘가 증가하냐 그래프가? 점이 시켰는데 무슨 증가 감소가 어딨어. 그죠?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된다고. 무조건 증가 감소는 아니야. 근데 니네가 통상적으로 문제를 풀 때 다루는 함수들이 어쨌든 범위 자체가 다항함수나 이런 애들이 정의역이 실수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그래프가 이어져 있을 거 아니야. 그런 상황에서는 항상 요거나 요거만 돼야 된다라는 식으로 알아주시라 이거지. 알겠어? 오해해서 오버하지 마시라 이거고. 자, 1대1 함수를 왜 배우냐? 1대1 대응 때문에 배우죠. 왜? 1대1 대응은 뭐냐? 1대1 대응은 위에서 배운 1대1 함수의 조건에다가 하나가 추가되면 되죠. 뭐가? 공역과 치역이 같다는 게 추가가 되면 됩니다. 선생님이 이제 공치가 같다 이렇게 주로 이야기하는데 공치가 같다가 추가가 되면 되겠죠. 아까 공역은 함수에서 맞을 애들, 치역은 함수에서 맞은 애들. 근데 걔네들이 같다는 거는 안 맞은 애들이 없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전형적으로 이 1대1 함수와 1대1 대응을 가르칠 때 많이 그려주는 그래프가, 자, 그래프가 이런 게 있어요. 대수 배운 사람들은 알 텐데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수함수거든. 아무튼 이런 그래프가 있어요. 1대1 함수냐?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아니 x값 다르면 함수값 다르냐? 다르잖아. 다르잖아요. 1대1 함수죠. 근데 얘가 1대1 대응이냐? 1대1 대응이 되려면 이 상황에서 공치가 같아야 되거든? 근데 만약에 내가 니네한테 이렇게 줬어. 공역이 모든 실수라고 줬어. 모든 실수. 실수가 R이지? 알지? 이 정도는. 응. 그럼 공역이 모든 실수라고 줬어. 그럼 얘가 공치가 되냐? 치역이라는 건 뭐야? 함수 값들을 모아놓은 거라며. 그러면 그래프에서의 치역은 뭘 의미하겠어? 그래프의 y좌표를 모아놓은 게 치역일 거 아니야. 근데 얘는 지금 보니까 y값이 밑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1대1 대응은 돼 안 돼? 안 돼. 알겠어요? 대표적으로 많이 보여주는 게 이 그래프야. 근데 여기서 이제 대수를 배우신 분들이 있죠. 대수를 배우신 분들은 이게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전형적으로 무슨 함수냐면 지수함수거든? 지수함수. 우리가 이제 1대1 대응을 왜 배우냐? 1대1 대응을 배우는 목적이 이거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1대1 대응은 뒤에서 배우는 뭐의 조건이 되냐면은 뭐의 조건이 돼요? 역함수의 존재 조건이 돼요. 역함수가 생기는 조건이거든요. 실제로 이 역함수가 함수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이 자식 때문에 배운다고 해도 무방한데, 근데 갑자기 왜 하냐? 대수하신 분들은 얘가 만약에 지수함수야. 그럼 지수함수는 역함수가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있어요. 지수함수는 역함수가. 그게 뭔데요? 로그 함수요. 지수함수는 역함수가 있어요.
뭐야 왜 씨 이랬다 저랬다 해. 얘 아까 지수함수인데 얘 지금 1대1 대응 아니래. 얘 1대1 대응이 아니야? 아니야. 왜? 밑에 벼대니까. 근데 얘는 이제 지수함수잖아. 얘가 만약에 지수함수잖아. 지수함수는 1대1 대응이 맞아. 왜? 그때는 공역이 모든 실수가 아니고 양의 실수라고 제한을 해. 그러니까 공치가 같은 게 맞아 그때는. 이게 혹시 대수하신 분들은 이게 약간 충돌이 되거든. 대수하면은 지수함수는 이거 그래프 그려줄 때마다 지수함수라고 가르치는데 지수함수는 1대1 대응이라고 배웠는데 당시에. 근데 왜 여기선 얘가 1대1 대응이 또 아니라고 하냐. 여기서는 얘가 지수함수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요렇게 생긴 그래프인데 얘가 공역이 모든 실수일 때를 전제하에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밑에가 벽기 때문에 1대1 대응이 안 되는 것 뿐이야. 대수했다며. 했다며. 그죠? 아니 뭐 뭐라고 사태질하는 게 아니잖아. 대수했나요? 됐어요? 했나요? 안 했구나. 됐어요? 왜요? 그래서 1대1 대응은 1대1 함수이고 공치가 같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부분집합의 포함관계로 보시면 1대1 함수는 1대1 대응에 포함이 되죠. 뭐래 거꾸로 얘기했죠? 자, 1대1 대응은 1대1 함수 안에 포함이 되죠. 네? 아니 여기 함수 안에 1대1 함수가 이만큼 있다고 치면은 그 1대1 함수 안에는 1대1 대응도 있는 거 아니야. 그죠? 그잖아. 그럼 당연히 1대1 대응도 그래프는 이걸로 판단이 되겠지? 그죠? 1대1 대응을 배우는 이유가 교과적으로 봤을 땐 이거야. 역함수가 중요해. 뒤에서 배울 건데. 그래서 쟤 때문에 배우는 거고. 자, 다음. 항등함수입니다. 자, 항등함수는 우선 스타트가 좀 달라요. f 땡땡이 x에서 y로가 아니고 x예요. 같은 데서 같은 데로 가요. 항등함수는. 그렇게밖에 안 돼요. 왜? 항등함수의 정의 자체가 뭐냐? 항등함수는 그 함수에다가 뭘 넣잖아? 뭔가를 넣잖아. 그럼 너네가 그대로 나오는 거, 그대로 얻어지는 함수가 항등함수예요. 집어넣은 게 그대로 얻어지는 게 항등함수. 우리가 이제 약간 항등식, 항상 성립한다 이런 의미 있잖아요. 집어넣은 게 항상 그대로 나온다 해서 항등함수. 1을 넣으면 1이 나와요. 별표를 넣으면 별표가 나오고. 원소기를 넣으면 그래서 이게 항등함수입니다. 항등함수는 주로 기호로 뭐 영어 이니셜 따다가 i라고 주로 씁니다. i. 뭐 알아? 이거 됐어. 자, 이거노? 야구 선수 이름 아닌가요? 축구 선수 이름인가? 이거노? 됐고요. 항등함수인데, 자, 항등함수는 그러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항등함수 우리가 아는 항등함수는 집어넣은 거 그대로 튀어나오는 함수 뭐 있어요? fx는 x 있죠? 맞아요? 집어넣은 거 그대로 튀어나오는 함수 fx는 x 있잖아요. 이거 말고 항등함수도 있어요? 자, 정의역이 실수 범위로 가면은 지구상의 항등함수는 얘밖에 없어요. 당연히 얘밖에 없어요. 근데 정의역을 적당하게 제한을 하시면은 충분히 항등함수는 버라이어티해집니다. 만약에 정의역이 이거면은 항등함수를 fx를 x 세제곱이라고 써도 항등함수야? 맞죠? 왜? 집어넣으면 튀어나오잖아 그대로.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항등함수는 y는 x만 존재하는 건 아니야. 그거는 실수 범위에서야. 알겠지? 이런 거 계산할 땐 별로 문제가 안 되겠지. 니네가 낚일까봐 그렇지. 마지막 상수함수. 상수함수는 뭐야? 상수함수는 함수가 f, x, y로 대응이 되는 건데 여기 빼먹었네요. 미안. 항등함수는 1대1 함수야 아니야? 그럼 항등함수는 1대1 함수 돼야 안 돼요? 당근 되죠? 1대1 대응 돼야 안 돼요? 당근 되죠? 얘는 당근 1대1 함수, 1대1 대응입니다. 얘는 당근.
자, 상수함수는 이미 앞에서 봤다시피 상수함수라는 거는 그 함수에다가 정의역에 있는 뭘 집어넣든지 간에 다 한 개만 일정한 상수의 값만 나오는 게 상수함수죠. 그래서 상수함수는 치역의 원소가 몇 개? 몇 개? 한 개. 응? 내가 어제 따라가야 이걸 물어봤는데 fx가 상수함수야 만약에 f1이 10이야 f2025 얼마야? 10이죠 당연히 f-5 얼마예요? 10이죠 당연히 상수함수면 그죠? 상수의 뜻이 뭐예요? 몇 번 얘기했죠? 상수의 뜻? 내가 항상 상수의 뜻을 물어볼 때 여러분이 대답을 잘 못하니까 항상 그게 어려우면은 상수의 반대말을 생각해라 이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상수의 반대말이 뭐예요? 안상수냐? 진짜 뭐라고요? 네. 뭐라고요? 잘못. 상수의 반대말이 뭐예요? 변수. 변수는 뭔데? 이거 변수는 쉽잖아. 변수는 뭐야? 그래. 그럼 상수는 뭐겠어? 변하지 않는 수. 그래서 일정한 수가 상수인 거야. 알겠어요? 일정한 수. 여러 가지 함수를 다 가르쳤어요. 이런 건 얘네들은 굳이 페이지가 남았나? 이걸 굳이 왜 썼나? 내가 이거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 이걸 굳이 왜 써줬는지. 사다리 타기. 자, 5번에 실수 전체에서 정의된 함수가 있는데 다음에 해당하는 거를 찾으래요. 기억에 fx는 3입니다. 1대1 함수냐 1대1 대응이냐 찾으려는 건데 얘는 뭐예요? 참고로 상수야 상수. 상수함수죠? 그죠? 상수함수. 아무것도 없죠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되죠. 니은에 3x 빼기 1이에요. 뭐 아시다시피 1차 함수 아닙니까? 1대1 함수 돼야 안 돼요? 되죠? 1대1 대응 돼야 안 돼요? 되죠? 둘 다 되는 거죠 얘는? x의 제곱 빼기 4x 빼기 4 1대1 함수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당근 1대1 대응도 안 되겠죠? 예. 쫄지 말고 그냥 그리면 돼요. 어떻게 돼서 순서 잘 보시면은 0에서 갈렸죠? 0선 그리시고 0보다 왼쪽에다가 뭐 그리면 돼요? x제곱 그리면 되죠? 그죠? 한 번에 그릴 수 있는 분은 한 번에 그리시고 못 그리는 분은 여기다가 살짝 그려놓고 그리시고 0이죠? 그 다음에 오른쪽은 마이너스 x 빼기 1이니까 이거죠. 그러면 0인데 그려주시면 0인데 얼마예요 여기? 마일이야. 왜 그래프 그려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요. 1대1 함수 돼요? 안 돼요? 돼요. 왜? x값 다르면 함수값 다르잖아. 아니면 또는 가로선 그리면은 하나밖에 없어 나겠죠. 1대1 대응 돼요? 안 돼요? 1대1 대응. 1대1 함수에서 1대1 대응으로 넘어갈 때 따지셔야 되는 거는 공치가 같냐 안 같냐 이걸 봐야 될 거 아니야.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여기가 벼잖아. 치역이 여기가 벼잖아. 여기가 벼잖아. 그지? 자, 6번은 내신 막 빈출 문제인데 여러분은 이거는 뭐 다 맞추겠죠. 자, x가 마이너스 1하고 1이고 y가 4에서 10인데 ax 더하기 b라는 함수가 1대1 대응이 돼야 된대요. 근데 여기 보니까 a가 0보다 크대요. a가 0보다 크다는 건 얘는 무슨 그래프가 돼요? 증가하는 그래프가 되겠죠. 그럼 증가하는 그래프가 저 제한된 범위에서 1대1 대응이 됐다는 건 우선 뭐 이거 쉽게 푸시겠지만 정석적인 해법은 이렇게 되죠. 제한된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예요. 그죠? 그럼 우선은 치역은
f-1에서 f1까지가 치역이에요. 근데 얘는 1대1 대응이니까 0하고 7랑 같아야 돼요. 지금 치역을 내가 써보면은 약식으로 쓰면은 이거라고요. 그럼 얘가 공역하고 같으려면은 얘가 얼마가 돼야 돼요? 당연히 4 돼야 되고 얘가 당연히 10 돼야 되죠. 다시 말하면 이 함수는 마1,4랑 1,10을 지난다. 맞아요? 그럼 2점 지나니까 직방 구할 수 있죠? 그냥 대입해서 연방 푸셔도 되고. 맞아? 매번 이러진 않겠지. 앞으로는 증가잖아. 아니, 증가면 당연히 작은 애 큰 애 큰 애가 짝이겠죠. 얘가 만약에 감수야 그러면 작은 애 큰 애 큰 애 작은 애가 짝이겠죠. 당연히. 그죠? 만약에 안 줬어 1대1 대응인데 A에 대한 조건을 안 줬어. 그럼 니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 1대1 대응인데 A에 대한 조건을 안 줬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분류해야죠. 양일 때, 음일 때 두 개로. A가 0일 때 죄송해요. 0일 때도 원래 하는 거지. 하는 건데 당연히 1대1 대응이 아니니까 안 했을 뿐이지. 0이면 상수함수니까 이 상수야. 니네는 이게 변별이 안 돼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자, 이거는 응? 자, 발로 풀어도 맞춰야 될 거예요.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발로 풀어서 맞추나. 그렇죠? 어? 엄마가 뭐 하는 거냐? 그럼 선생님 시켰다고 하고 어? 발로 풀어도 맞춰야 돼. 이 정도는. 요런 게 괜찮은 거야, 여러분. 그리고 6-2번, 6-4번 이런 거 이제 쉬운 거고 여기는 다시 자연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가 있습니다. 근데 f가 항등이래요. 우선은 이런 건 체크가 좀 돼야죠. 자연수예요. 특이한 건 체크하셔야지. 특이한 건. 그죠? f가 항등이래요. f가 항등이네요. f가 i예요. 그때 그러면은 g는 5래요. gx는 5래요. 상수함수네요. 그럼 f2는 얼마예요? 2죠? G3는 얼마예요? 5죠? 이번에 G가 상수함수래요. 그러면 G3는 얼마예요? 몰라. 자, 모르죠? 근데 F는 항등이니까 F1은 얼마예요? 1이야. 아, 그러면 얘는 얼마야? 4네. 그러면 G는 상수함수니까 얼마야? GX는 4네. 근데 GX는 X를 만족시키는 X의 값을 구하래? 4죠? 그죠? 문제예요. 이런 것도 괜찮은 문제고. 항등함수가 되도록 하는데 공집합이 아닌 집합 X의 개수를 구하여라. 얘가 항등함수가 되려면은 어떤 애들을 원소로 가져야 되냐? 집합 X가 원소가 뭔지를 지금 모르거든? 근데 원소가 뭔가 있다 쳐봐. 그럼 얘가 항등함수가 되려면 이 자식을 여기다가 넣었을 때 걔가 나와야 되잖아. 다시 말하면 그런 애들을 먼저 조사해보면은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은 x를 만족한 애들을 뒤져봐야 되겠네. 맞아요? 근데 이거를 풀어주니까 x의 제곱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이니까 그럼 3하고 마일이 나와. 맞아? x의 값이. 그럼 여기에서 지금 뭐 집합의 개수를 구하려는 건데 여기서 이거 2개 구해놓고 2개라고 하는 애들이 참 많은데 여러분은 그러면 안 되겠지만 자, 우리가 구한 3하고 마일의 정체는 뭐야? 요 집합 X에 들어갈 수 있는 원소의 후보죠. 후보. 그죠? 얘가 들어가야 항등이 되잖아. 다시 말하면 집합 X의 정체는 뭐예요? 요 마이너스 1하고 3에 뭐가 돼야 돼요? 부분 집합이 돼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난 여러분들한테 이 문제를 풀 때 꼭 이 표현을 할 줄 알아야 된다고 강조를 합니다. 집합 X의 조건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약간 기계적으로 무조건 하지 마시고 요거를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거 집합 X의 조건. 응? 여기서 이 자식의 정체는 뭐예요 지금? 이 자식의 정체는 뭐였냐면은 이 자식의 정체는 fx는 x의 실근이죠. 그죠?
이 조건을 좀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답은 뭐예요? 그럼 결국은 집합 x의 개수인데 이거의 부분 집합인데 공집합은 아니라며. 이렇게요? 대답 똑바로 안 해. 색이요. 쟤도 알아요. 그죠? 2의 제곱 빼기 1이죠? 이렇게 하시면 되죠. 이 표현을 좀 가르치고 싶어요. 예? 복습해서 익히세요. 수업 시간에 가져가려고 그러지 마시고 그런 거. 자, 8번. 내가 좀 되게 많은 것 같지만 별게 없는데 이게 자잘하게 다 실어놔서 그런데 함수, 개수에 대한 문제인데 x에서 y로의 함수의 개수예요. 개수. 그래서 이 개수 문제는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함수랑은 연관이 없고요. 이건 경우의 수예요. 경우의 수. 경우의 수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경우의 수. 자, 함수 x에서 y로 대응되는 함수입니다. 0, 1, 2, 3 1, 2, 3, 4, 5 x에서 y로 함수의 개수가 몇 개냐 이거죠. 자, 함수는 뭐만 보면 돼요? 여기만 보면 돼요. 그죠? 그럼 0이 쏠 수 있는 데가 몇 군데예요? 5군데죠. 1이 쏠 수 있는 데가 몇 군데예요? 5군데죠. 여기서 자꾸 생각 없이 4군데라고 하는 애들 있어요. 그죠? 5군데죠? 5군데죠? 아, 얼마예요? 5의 4제곱입니다. 맞아요? 아, 함수의 개수는 잘 보니까 원래 이제 일반적으로는 학생들한테 이걸 뭐 일반화해 주진 않습니다. 여러분은 뭐 일반화하는 걸 이해하셔야 되겠죠. 함수의 개수는 잘 보니까 거듭제곱의 형태인데 밑이 뭐야? 잘 보니까 왜 밑에 있는 5가 어디서 온 거야? 밑에 있는 5가 밑 5는 어디서 온 거야? 아, 공역 개수죠. 그죠? 지수에 있는 4는 어디서 온 거야? 아, 정의역 개수죠. 개수전 생략했습니다. 이렇게 된 거네. 네? 외우지 마시고 이해하세요. 외우지 마시고. 자, 1대1 함수입니다. 자, 1대1 함수는 0이 쏠 수 있는 데가 몇 군데? 5군데. 근데 1대1 함수잖아. 그럼 딴 놈은 딴 데 써야 되잖아. 그럼 1이 쏠 수 있는 게 몇 군데? 4군데, 3군데, 2군데. 그러면 5, 4, 3, 2네. 뭐야? 5패. 놀고 있네. 뭐야? 5P? 4네. 아, 5P 4네? 계산이. 아, 1대1 함수는 순열이야. 1대1 함수는 순열인데 그 순열의 앞에다가 뭐 쓰는 거야? 공역개수야. 뒤에가 정의역개수고요. 외우는 거 아니야. 외우면 쫄딱 망해. 쫄딱. 1대1 대응의 개수인데 다른 글씨 보여? 다른 글씨 찾기 보여? 그죠? x에서 x로 갈 때 1대1 대응이야. 0, 1, 2, 3에서 0, 1, 2, 3으로 갈 때 1대1 대응. 얘 갈 수 있는데 몇 군데? 넷, 셋, 둘, 하나. 이게 뭐야? 이게 팩토리얼이죠. 4팩. 아, 1대1 대응은 팩토리얼 하시면 돼요. 이거는 뭐 굳이 안 쓰겠습니다. 저기 개수 의미 없으니까. 쉬우니까. 그러면 요 타이밍에 한번 이제 항상 물어보는 게, 얘가 만약에 x에서 y로의 1대1 대응은 몇 개냐라고 물어보면은 몇 개라고 해야 돼? x에서 y로의 1대1 대응의 개수는 몇 개냐? 몇 개야? 일대 함수랑 똑같은 거죠. 몇 개야? 지민이 몇 개? 한 개. 1대1 함수를 어떻게 만들어? 아니 그래, 1대1 함수가 아니야. 1대1 대응이라고 했지 내가 지금. 조자식의 함수라고 그랬지? 그지? 내가 저 때문에 헷갈린 거야. 1대1 대응의 개수 몇 개야? 한 개. 못 만들지. 어떻게 만들어? 만들어와 30개. 그러니까 만약에 다시 얘기하면 x에서 y로의
함수가 1대1 대응이 되려면 당연히 nx랑 ny는 어때야 되겠어요? 당연히 같아야 되겠죠. 자, 상수함수의 개수 0이 쏠 수 있는데 몇 군데? 5군데 쐈어. 그럼 1은 어디다 쏴? 걷다 쏴야 되죠. 그럼 몇 가지야? 5가지죠. 아, 뭐예요? 상수함수 5가지. 이 5의 정체는 뭐야? 공역개수네. 얘도 크게 뭐 쓰진 않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이 대표적으로 이제 하나 더 알아두셔야 되는 게 자, 없으니까 5번 하고 써보시면은 정의역에 있는 원소 x1, x2에 대해서 x1, x2, x2가 x2가 x1보다 크다일 때 fx1이 fx2보다 뭐 이렇게 되는 함수의 개수. 요거는 몇 개냐? 요거는 그러니까 x 값이 커지면 함수 값도 커지는 함수의 개수는 몇 개냐? 몇 개겠어요? 몇 개겠어요? 아무도 몰라? 몇 개겠어? 쫄 4개. 차이 나는 만큼 맞는 거야? 정답하고 차이 나는 만큼 맞는 거야? 이거 되게 맞는 거 같은데요. 몇 대 맞아야 되는 거야? 시죠. 자, 5C4 네. 우리가 저 조합 배울 때 그런 거 얘기했어요. 오시리랑 소리 하지 말고요. 자, 네요. 대소가 정해진 순열은 조합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사위를 3번 던져요. 나온 눈의 수를 A, B, C라고 해요. 근데 이 대소를 만족해야 됩니다. 그럼 그 가지수가 몇 가지냐? 63이에요. 왜? 주사위 눈에 1부터 6까지 있잖아. 그 중에 3개 골라만 놓으면 알아서 찾아 들어가요. 자리는. 알아서 기어 들어간다고. 예. 여기 5개 중에 어쨌든 4방 맞아야 될 거 아니야, 무조건. 그럼 4방 맞을 애를 골라만 놓으면 무조건 화살은 고정이야. 유지는 뭐야? 골라만 놓으면 끝이야. 그러니까 조합을 하는 거죠. 앞에가 공역, 뒤에가 정의역 개수. 아니 뭘 쓰는데 목적을 두지 마시고 이해를 하세요. 이해를 이런 거는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익혀서 공부를 하세요. 나중에 이해가 안 되니까 써놔도 나중에 자기가 안 되는 거 아니야? 질문 있어요? 이거 만약에 부등호 바뀌면 x의 값이 커질 때 함수 값이 반대로 작아지면 이건 함수의 개수 몇 개겠어요? 몇 개요? 똑같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까지 알아두셔야 돼. 얘네가 어차피 조합을 배웠으니까. 여기 써드린 거는 뭐 되게 심하게 그냥 뭐 있어 보이고 개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거는 변별도 하나도 안 돼요. 누구나 다 맞춰요. 어차피 이렇게 뭔가 정형화되어 있는 물음들은 다 맞춰. 이것도 마찬가지고
다 배워서 다 맞춰. 어려운 거는 이렇게 정형화된 게 아니고 오히려 이게 이런데 뭐 조건이 추가가 되는 거야. 이거를 만족하는데 F0은 뭐 짝수다. 이런 게 추가된다든가 그런 게 어려운 거지. 이렇게 뭔가 딱딱딱딱딱 정해진 거 이런 건 굉장히 쉬운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조차도 모르시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야. 이 정도도 모르시면. 됐고 여기까지죠 우선. 자 잠깐 앞에 보시면은 이거는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체크하실 분만 하시면 되겠는데 351쪽에 보면은 오타가 있는데 중요한 오타가 아니에요. 공부하는데 문제가 되는 오타는 아니고 여기 보면은 X축에 편헨한 자 이런 오타가 있는데 니네 것도 이렇게 돼 있는 책이 있으면 참고로 오타 평헨한 여기 밑에도 평헨한 이런 게 있으니까 공부하는데 그게 지장이 있는 오타는 아니긴 합니다. 공부하시고 자 그 앞에 바로 뒷장 넘기시면은 개념 체크 있어요. 해보세요.